글자 이런 글자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써서요.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해줘야 될 텐데 이 글자가 본래 뜻은 어조사가 아니고 굽다 굽히다예요. 이게 굽다나 굽히다의 뜻이란 걸 증명할 만한 한자가 바로 우리가 사자성어 가운데 공휴일기라는 말이 있어요. 공휴일기.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렇지, 삼택이겠죠. 산을 썼는데 한 삼택이만 부족해도 산이 안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을까지 다 하지 않으면 공이 이룰 수 없는 상황을 갖다 펴는 말인데 공을 세우는데 한 삼택이가 이지러졌다, 이지러지겠죠. 부족하다 이거죠. 이지러질 휴라고 흔히 많이 얘기죠. 이지러질. 이 이지러질 휴자에 보면은 요 어조사 후자가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게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도 쓰이고 또는 이렇게도 쓰여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 가운데 이렇게 쓰여진 글자가 이렇게도 쓰이죠. 이렇게도 쓰여지거든요. 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될 글자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쓰여지고. 요 형태고 이 형태가 교환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조사 어자가 변형이 된 형태죠. 근데 이 이지러질 휴자가 분석을 해보면은 바로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요 글자가 합쳐지는데 이게 다시 범의 문체 호자하고 새 주자가 합쳐지거든요. 이 범의 문체 호자가 음역화를 하면서 새 주자에서 뜻이 새 이름 호자예요. 새 이름 호자. 이 새 어떤 새를 나타내는데 그 새가 이제 무슨 새인지 정확히 이제 알기 힘들죠. 왜 그러냐? 그 새들이 옛날에 있던 새들이 오늘날 멸종된 새들이 많잖아요. 네. 뭐 이 서양에 보면 도도새라든지 우리나라는 따오기가 한때 멸종이 됐다가 중국에선가에 한 사람 데려다가 복원해가지고 요즘에 뭐 한 40년 만에 몇 마리 복원시켰다고 하는데 예전에 흔히 볼 수 있었던 따오기 같은 거 우리 노래에도 동요에도 등장하는 따오기요. 이런 것도 다 한동안 멸종이 됐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옛날 새가 언제가 멸종돼서 알기 힘든 그런 새를 나타냈던 글자였던 셈이죠. 뭐. 근데 그 글자가 음의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휴가 되면서 이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지러진다는데 이지러지다가 굽힌 상태가 이지러진 거예요 지금. 굽혀서 이지러지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지러지는데 이지러지다가 굽다 굽히다 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지러지다 이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네. 그럼 그래서 이 글자가 본래는 굽다 굽히다 이 뜻이었다는 걸 알게 해준다 이게 이지러진 글자를 보면. 그런데 글자 자체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글자냐? 왜 어떻게 해서 이지러지다 굽다 했냐? 옛날 글자를 보면 거의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거의 오늘날 비슷한데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이렇게 된 차이인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걸 놓고 뭐 설문지에서 뭐 숨의 기운이 뭐 빠져나가는 모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상하게 해요. 우리 지금 책에 보면은 설문자 풀이가 있는데요. 맨 위에요. 10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설문에 하는 것이다. 기운이 퍼짐을 번떴다 그랬어요. 기운이 퍼짐. 말의 기운이 퍼짐을 번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물자학자들은 걸음새라고 해가지고 오늘날 컴퍼스 생각하면 돼요. 컴퍼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기는지는 몰라도 오늘날 컴퍼스를 갖다가 옛날에 걸음새라고 했는데 걸음새 모양에서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수로 주변의 모양에서 나왔다 이게 정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주변의 형태를 갖다 표현했다. 수로 주변의 형태를 표현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피리하고 관련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저는 다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타당성이 없고 지금 오른쪽에 이게 달라붙은 이것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모양이냐? 활 모양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게 활 관련이 되는데 우리가 활 그러면 또 관련지에 있어요. 화살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잖아요. 화살을 나타내는 글자가 화살지자 아니에요? 화살지자가 달라붙은 글자 가운데 알지자가 있는데 알지자를 이렇게 뒀어요. 이렇게요. 알지자를 이게 내내 알지자를 어주사오자를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한다니까요. 이렇게 써야 될 글자 이렇게도 쓰는데 여기 어조사자가 붙으면 이게 화살과 관련이 되는 물질이라는 걸 미루짐작할 수 있고 고문자에서도 이렇게만 쓰지 않고 여기에 이런 형태가 나왔더니 이걸 화살로 본다. 그러면 이게 뭐냐? 화살이라는 게 이게 굽혀져 있잖아요. 이렇게 굽혀야 돼요. 원래 나무 반듯한 나무를 이렇게 굽혀야 돼요. 그럴 때 사용되는 물건이요. 나무를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굽힌 형태를 꾸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면 도지개라고 해요. 도지개. 우리가 도지개를 뜻하는 글자가 있어요. 한자에서 도지개를 뜻하는 글자가 그렇죠. 도지개필이라는 글자예요. 이게 도지개필이라는 글자인데 도지개가 활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니까 오늘날 도울필이라고 더 많이 얘기해요. 도울필. 이게 원래 도지개필이라는 글자거든요. 이게 도필하다 할 때 쓰는 글자인데 여기에 활공자가 달라붙고 두 개의 물체형. 활을 만들 때는 대나 박달나무 뭐 대나무나 뭐 뽕나무 뭐 이 두 개 재질이 다른 걸 이용해 가지고 활의 생명력은 화살을 멀리 쏘아보는 데 있는데 멀리 쏘아보기 위해서는 재질이 다른 두 개의 나무를 묶어 가지고 사용을 해요. 묶어 가지고 굽혀 가지고 이게 활이 두 개인 것이 재질이 다른 두 개의 나무를 굽힌 건데 활의 형태로요. 그 가운데 일백백자 쓰는데 이걸 갖다가 이걸 달리 패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일백백자가 아니고 지금 우리 책에 보세요. 도지개 지금 사진이 있죠? 네. 그걸 갖다가 간략하게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옛날식 도지개인가요? 오늘날 활만도 오늘날 국궁 만든 사람도 이거 써요. 이 형태. 이 형태 써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궁금하면 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도지개 써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여기다 대고 나무 활 굽히고 뭐 이런 사진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요것은 자연에 맞추려고 이게 눕혀서 봐야 돼 사실은. 이게 세워져 있는데 눕혀야 돼. 왜 그러냐면 문자가 세워서 쓰는 문자가 많잖아. 그러지 않아요? 네. 눈목자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원래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눕히면은 그 지금 요거 도지개요. 눕혀서 봐야 되는 상황. 매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지개로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문자학자들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알지자의 알자를 이렇게도 쓰고 또 어조사오자의 활의 형태가 들러붙은 거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활이나 화살 관련된 도지개와 관련된 글자로 본다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문자학을 공부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이제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견해를 마냥 100% 쫓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뭐 조금 전에 얘기 다른 문자학자도 얘기한 것처럼요. 뭐 수의 기운이 뭐 발산되는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수로 주변의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필 모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왜 아직까지 정론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다른 견해를 쫓아도 상관없는데 일단 제 주장은 이렇다 이거죠.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이제 음역하는 글자도 살펴보는데요. 자, 그런 음역하는 글자로서는 지부자가 있고요. 우는데 진면자를 달로 쳤죠. 우주 홀 때 쓰이는 우자죠. 우주.
우주를 때 쓰이는 우자고 또 어디에 쓰일까요?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가구 배울 때 장안사라는 가구 있어요. 금강산에 장안사 있잖아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까먹었네. 장하던 금전벽우 잠재되어 남은 터에 일 때 그 금전벽우의 우자예요. 크게 지은 불당 이걸 금전벽우라고 보거든. 단청칠을 했다고 해서 풀벽자를 써가지고 금전벽우를 때 쓰는 이쪽 절에 가면은 막 금칠 같은 거, 황금칠 같은 거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 집인데 푸른 단청을 갖다가 수놓은 집이다 이거예요. 금전벽우. 아니 쓰임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것까지 얘기해 드린 거야. 이게 지부자가 쓰임이 우주란 말 외에는 거의 쓰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글자인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노래 가사 속에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로 쓰이는 글자로서요. 우로 쓰이는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글자가 발이우자가 있네요. 발이우자. 그렇죠. 바리떼 우자, 바리우자. 스님들이 공양받을 때 사용되는 쉽게 아니요 그릇. 바로 공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발발자 써서 바로 공양. 사발발자 써서 바로 공양할 때 쓰는 우자. 요 글자도 바로라는 말에 쓰이고 또 어디 쓰이냐면은 저 병역 기피는 애들이 옛날에요. 스포츠 선수들이요. 신우염. 신장이 오줌거리는 것이 이 그릇처럼 이렇게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염증이 생기면 신우염이라고 보거든요. 콩팥 신자에다가 요 발이우자를 써서 하여튼 그럴 때 쓰이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오로 쓰이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네요. 우가 오로 바뀌었어요. 물이 더럽다고 해서 더러운 글자인데 요 글자는 오늘날 변형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거 변형이. 그 다음에 크게 자랑한다고 해서 이게 자랑한다는 뜻의 글자인데 오가 고가 되고 몸이 하나 더 추가해서 과까지 왔어요. 과. 그래서 이렇게 쓰였어요. 자랑할 것. 근데 호대로면서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 원자를 말로 떠벌려서 자랑하니까요. 말씀 원자 한 번 더 붙여서 올려주세요. 같은 글자죠. 근데 요 글자가 음역화를 위해서 요 글자에서 뜻이 이루는데 크게 자랑한다고 해서. 그렇죠. 과시어담을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어쨌든 간에 요 글자들이 다 어조사 우자하고 관련있는데 어조사 자가 이렇게도 쓰이고 이렇게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어조사 우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넉사자예요. 넉사자 이 열십자를 때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인데 소재라면서요. 짐승의 주둥이처럼 생긴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우리 책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된 형태를 해서 정의화된 요 글자를 갖다가 빌어다 쓰는데 이게 입으로 주둥이로 숨을 쉰다는 뜻의 글자예요. 원래 이게. 근데 숨 쉰다는 뜻의 글자는 이 글자를 한 번 더 붙여서 음도 호전하면서 좀 바뀌어가지고 이게 숨쉴 시가 되고 이것은 이제 넉의 넷을 나타내는 글자를 빌어 쓰는 넉사하고 있는 거죠. 자기 뜻은 이 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잊혀진 게 아니고 다른 글자로 바꾼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기는 이제 원래 이렇게 써야 될 글자인데 숨쉬다 이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음이 좀 바뀌었지만은 음이 통했던 거예요. 옛날에는 고음으로는 통하다 보니까 포대로면서 분화가 됐지만요. 이 눈의 분화가.
자, 그래서 네 개를 뜻하는 넉산자인데 이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들어오면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두 글자가 있는데 사마사자가 있는데 사마자를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서 나온 사자성어 가운데 그렇죠. 사불급술이란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게 저 사마가 네 마리 말 아니에요? 저 배너에 보면 전차전벌이잖아요. 배너에 네 마리 말이 수레를 끈 것처럼 옛날 중국의 전차들이 주로 네 마리 말이 끌었어요.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 하나를 일승이라고 한다고. 일승. 네. 그래서 그 말이 1000개가 있으면 천승지국의 나라, 제후의 나라를 천승지국이라고 하고 천자의 나라는 그게 이제 전쟁에 그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가 만 대가 동원이 되거든요. 천자는 그래서 만성지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성지국, 천승지국, 만성지국. 일대 승이 네 마리 이렇게 사마하고 관련돼서 사마. 이게 네 마리 말이 끌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전차죠. 전차인데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전차도 혀를 갖다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혀설자가 이 혀설자인데 이게 말의 뜻이 있잖아요. 여기에요. 우리가 설전을 벌인다고 할 때 쓰는 설자가 혀설자인데 혀싸움이 아니잖아요. 네, 말싸움이지. 장광설을 늘어놓다 할 때도 긴 장자다 넓광자를 쓰는데 길고 넓은 혀가 아니에요. 길고 넓게 말한다 그 얘기지. 그러니 길고 넓은 말. 사라가 생겼다 하면 말과 관련된 재앙이 생겼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말의 뜻이고 이것도 사마지만은 간단하게 말하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따르지 못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말과 이 말이 오늘날 똑같이 있는데 이게 하나는 장음이고 하나는 단음이에요. 이게 뒤에 장음이에요. 장음. 우리가 동음이어인데 그 비슷한 거 많잖아요. 눈이 하늘에서 내리니까 사람 눈이 있고 그러잖아요. 사람 눈은 단음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장음이에요. 그래서 눈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밤도 있어. 밤. 낮밤의 밤과 먹는 밤. 먹는 밤은 장음이에요. 먹는 밤. 그러니까 밤에 밤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눈으로 눈을 본다. 말이 말을 따라잡지 못한다. 굴에서 패다. 먹는 굴을 갖다가 동굴 같은 굴 속에서 캔다 이거예요. 굴에서 캔다. 이게 장음이야. 이거 먹는 굴이고. 이게 눈, 대표적으로 말음, 밤, 굴 이것이 장단음이 구분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한서울 장단음. 근데 오늘날 이제 이게 정확하게 이런 장단은 이제 우리말 속에서 이제 사라졌죠. 사실은. 얘기가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사부로서 사마사자 기억을 씹어요. 그 다음에 유사자. 수저사자라고도 하고요. 유사자라고도 하고. 그렇죠. 척사대. 던질 척자. 척사대. 근데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은 제가 한자를 한다고 우리말에 한자어를 쓰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살려쓸 우리말이 있으면은 살려쓸 우리말을 쓰기 좋죠. 그렇지 않을 때 이제 한자어를 쓰라는 거 아니에요? 굳이 척사대에 할 것이 없죠. 윷놀이 대회 하면 될 것 같다고 무슨 더 척사대에 하냐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한자를 쓰면 뭐 유식이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걸 없애야 된다고. 그네뛰기 대회 하면 될 갖다 추천대회 그런다고. 추천대회. 그네뛰기 추천. 그네 천자. 천자를 오래간만에 쓰려면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옮길 천자. 그러니까 옮길 천자가 생각이 안 난다고. 옹길 천자가 생각이 안 난다고요? 아이고 참말로 뭐 항상 머리가 벌떡벌떡 돌아가겠어요. 추천대회. 그다음에 뭐요, 저 휴호대 이런 것들, 글쓰기 대회 하면 될 것 같다. 휴호대. 호자도 지금 멀찌됐어 지금. 호자 생각이 안 나가지고 휴호대. 뭐 할 때 이런 말들 수능 말 바꿔서 윷놀이 대회, 그네뛰기 대회, 글쓰기 대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갑자기 척사대, 추천대, 뭐 휴호대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주먹 그래서 센 사람은 주먹을 한자를 쓰고 쓰지 싶어. 말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예? 주먹 센 사람은 주먹을 쓰고 싶어 하는데. 예. 주먹을 갖다가 아무 데나 휘두르면 되가지. 잊어버리는 것보다 낫죠. 아니 가르쳐야 될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말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어려운 말을 쓸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예, 하여튼간 척사할 때 쓰는 한자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넉사자하고 관련된 글자들 살펴봤는데요. 시계를 보니까 휴식을 좀 취해야겠네요. 쉬는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살펴보도록.